오늘 그 점점 이제 갈수록 늦어지는 것 같은데 굉장히 이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니 그 뭐야 일요일 10시가 너희 학교 4학년 애들인데 걔네는 이제 5분이면 다 온다고. 근데 지금 뭐야 10시 12분인데 지금 아직도 지금 3명이 안 왔단 말이야. 자, 앞에 봅시다 이제. 책 다 받았지? 다음 이제 그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동작상부터 나갈 건데 이거 하기 전에 이제 클릭 때문에 그 장형 서동하고 피동 구별을 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보자면은 자, 서동하고 피동을 내가 이제 구별하고 싶다는데 장형으로 바꾸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이제 장형으로 바꿀 때 피동 같은 경우에는 형태를 뭐뭐 다가다 로 이제 바꾸면 좀 더 정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동은 뭐뭐 개하다 로 바꾸면은 좀 더 이제 정확하다. 알겠죠? 요걸로 바꿔서 이제 너네들이 판단을 해주면 된단 말이야. 피동은 뭐뭐 당하다, 서동은 뭐뭐 개하다. 알겠지?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뜻이 통하는 걸로 바꿔주시면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이거 헷갈리지 말라고. 장형으로 바꾸는데 피동은 뭐뭐 당하다, 그다음에 서동은 뭐뭐 개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주면 된다. 그리고 또 이제 나머지는 괜찮았었나? 요거 이제 질문이 많았어가지고 장형으로 바꿀 때 피동은 뭐뭐 당하다, 서동은 뭐뭐 개하다. 요걸로 이제 바꾸면 된다. 알겠죠? 자, 그래서 다음부터 이제 이거 나오면 문제 안 풀도록 하시고 오늘 이제 동작상부터 봅시다. 동작상 개념 보면 이제 이거야. 시간의 흐름 속에서 동작의 양상을 표현하는 방법. 자, 그리고 동작상은 뭐를 기준으로 하냐? 이제 발화시 기준으로 해요. 발화시 기준으로 동작이 일어나는 모습을 표현한다. 그래서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은 이제 진행상, 완료를 나타내는 것은 이제 완료상이다. 알겠지? 진행상하고 완료상. 자, 동작상에는 이제 진행상하고 완료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진행상은 말 그대로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 동작이 이제 진행되고 있음을 표현하는 것. 그리고 실험 방법 요걸 좀 외워. 여기 뭐뭐 고 있다. 그 다음에 뭐뭐 와간다. 뭐뭐 어간다. 그 다음에 뭐뭐 면서. 그리고 하나 더 하자면은 뭐뭐 중이다까지. 얘네들이 이제 진행상이야. 알겠죠? 이것들이 진행상이다. 뭐뭐고 있다, 뭐뭐와 가다, 뭐뭐 면서, 뭐뭐 중이다. 이거 붙으면 이제 우리가 진행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거 좀 외워두고 문장으로 이제 예시 문장 나올 거 아니야. 거기서 이제 이런 거 쓰이면은 요게 이제 진행상 나타내는 것이다. 진행의 의미가 있다. 요거 이제 생각을 해두시고 다음에 이제 완료상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말 그대로 흐름 속에서 동작이 완료되었다라는 거 나타내는 건데 실현 방법은 뭐뭐 아 있다, 뭐뭐 어 있다, 뭐뭐 어 버리다, 그 다음에 뭐뭐 보서 등이 붙어서 실현이 된다. 이것도 외워야 돼요. 특히 그리고 진행상하고 완료상에서 요 연결함이 뭐뭐 면서, 진행상 뭐뭐 면서, 완료상은 뭐뭐 고서. 요거 이제 구별할 수가 있어야 돼. 너희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클리닉 문제를 풀었을 때
거기서 이제 속가낸데 진행상 완료상 들어있는 선택지가 좀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문제 나온 거 너희들이 유형을 좀 봤을 텐데 그냥 문제 던져주고 문제 속에서 요 면서랑 고서 찾아가지고 진행상이나 완료상을 이제 구별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온단 말이지. 알겠죠? 요거 좀 잘 봐줍시다. 다음에 이제 요게 중요한데 너희들이 이제 특히 진행상 같은 경우에는 뭐뭐 고 있다, 뭐뭐 면서 이 진행의 의미가 있다 보니까 이걸 이제 현재 시제랑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동작상 같은 경우는 현재 시제, 과거 시제, 미래 시제랑은 이제 별개야. 그러니까 완료상이라고 해서 뭐 과거 시제가 아니고 그 다음에 진행상이라고 해서 현재 시제가 아니란 얘기지. 알겠지? 별개일 거야. 그래서 진행상이지만 이게 과거도 되고 현재도 되고 미래도 된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완료상이지만 마찬가지로 이것도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될 수가 있다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시제하고는 무관하다는 거. 동작상은 시제와는 무관하다. 동작상은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다 가능하다. 문제 풀면서 헷갈리지 말라고. 알겠죠? 그래서 요거 보면은 과거 진행상. 성인은 어제 청소를 하고 있었다. 이러면 어때? 시제는 과거야. 근데 과거에서 내가 본 시점에서는 얘가 청소를 하고 있었다. 청소를 진행 중이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현재 진행상. 내가 지금 성이 보고 있는데 얘는 지금 청소를 진행 중이다. 그 다음에 이제 미래 진행상. 성인은 내일 이 시간이면 청소를 하고 있겠다. 미래에 이 시점에 청소를 진행 중일 것이다. 알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동작상하고 시제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요거 이제 봐두셔야 되고. 다음에 이제 동작상. 동작상은 뭐만 가능할까요? 동작상 뭐만 가능할 것 같아? 이거 동사만 가요. 동사만. 동작상은 이제 동사만 가능하다. 우리 시제할 때는 이제 동사, 형용사 다 됐단 말이야. 그렇지? 뭐 이제 형용사 중에 예쁘다로 하면은 현재 시제를 나타낼 때는 그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선어말음이 없이 그냥 예쁘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과거, 예뻤다, 미래, 뭐 예쁠 것이다, 예뻐질 것이다, 이거 되잖아. 근데 동작상은 이제 동사만 가능해요. 형용사 안 된다고. 알겠지? 그래서 이제 가끔가다 뭐 이런 거 가지고 여기 보면은 뭐 날이 어두워간다 이러면은 이제 뭐뭐 해 간다 니까 어둡다가 형용사고, 그래서 요거 보면은 이거 동작상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진행상 아니냐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 너네들이. 근데 요게 있잖아, 어두워간다. 어둡다에다가 이게 지금 뭐냐면은 어두워져의 줄임말이거든. 그래서 이제 어두워진다, 어두워져간다. 여기다가 이제 뭐뭐 어지다가 붙은 형용사에 뭐뭐 어지다가 붙은 동사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형용사로 진행상을 나타내고 싶은 경우에는 보통 뒤에다가 보조용언, 뭐뭐 어지다 같은 거 붙여서 동사로 만들기 때문에 이게 이제 동작상은 형용사가 안 돼. 다 이제 동사밖에 안 된다. 요거까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거야. 알겠죠? 일단은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계속 얘기하지만 너네들이 동작상하고 시제하고 서로 이제 구분되는 개념이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그 위쪽에서 그 진행상이랑 완료상 나타내는 보조용언, 연결어미, 요거 이제 외우는 거. 요걸 이제 꼭 해야 된다고. 알겠죠? 다음에 요것도 이제 많이 나오는 건데, 이 동작상의 중의성. 주로 이제 그 몸에 뭔가를 이제 걸치는 그런 뜻이 있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중의적인 의미를 갖게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 옷을 입고 있다.
옷을 입고 있다가 이게 이제 동작상 중에서 진행상으로도 해석이 될 수가 있고 완료상으로도 해석이 될 수가 있죠. 진행상으로 해석이 되면 뭐야 이거? 말 그대로 지금 옷을 이제 입고 있는 중이야 이렇게. 옷을 막 이제 몸에 걸치고 있는 중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완료상으로 해석이 되면 어떻게 돼요? 말 그대로 지금 입고 있는 상태야. 그러니까 옷을 입는 행동은 완료가 됐고 그 행동이 완료가 돼서 너네가 이제 옷을 몸에 걸친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된단 말이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거 이제 문제로 나오면은 뭐 이제 다음 중 그 뭐 문장의 성격이 다른 하나는 아니면은 뭐 이제 중의적 의미로 해석되는 것은 해가지고 이제 이런 게 나온단 말이지. 알겠죠? 그래서 요거 좀 봐두시고 다음에 저기 심화학습 요것도 이제 여러분들 클리닉에서 많이 물어봤던 거 이거 한번 같이 봅시다. 자, 여기 시제 실현 방법에서 일단은 너네들 그 시제 실현 방법 보면은 니네 그거 다 외워야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거기 있는 거. 그치? 거기에서 이제 그 선어마 러미의 기능 같은 거 이제 내가 좀 써놓은 게 있을 거야. 이를테면은 at, 엇 말고 뭐 at, 엇이라든가 엇 이런 거. 이런 거는 이제 일반적인 과거 시제 선어마 러미 at하고 엇 얘네랑 비교했을 때 이제 어떤 의미가 더 추가가 되는 거야? 이거는 이제 그거야.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가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다. 그러니까 현재랑 과거랑 이제 단절된 느낌을 줄 때 이걸 한 번 더 쓴단 말이죠. 알겠지? 그러니까 뭐 이런 거야. 내가 그녀를 만났었다 하고 이제 만났다를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그냥 이제 만났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단순 사실 얘기하는 거야. 과거에 내가 이제 그녀를 만난 일이 있었다. 그렇죠? 근데 만났었다라고 하면 어떤 의미야? 내가 예전에는 그녀랑 같이 만났었어. 만난 일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랑 현재가 좀 단절된 느낌을 준단 말이지. 알겠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시제 선어마 러미마다 좀 기능이 있는데 요걸 이제 좀 같이 좀 봐줬으면 좋겠어요. 이제 클릭 때 보니까 요거 좀 소홀히 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좀 이제 조심하시고 다음에 이제 너네들 이제 클릭 문제 봐서 알겠지만 요거 선어마럼이랑 그 다음에 이제 관형사형어미, 종결어미 요거 이제 구분하는 거 많이 나오잖아. 그래서 이제 가장 베스트는 이거야. 너네가 이제 선어마럼이랑 그 관형사형 전성어미 이거를 이제 완벽하게 이해를 해서 그냥 보고 나서 아 이거 관형사형 전성어미 이거 선어마럼이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푸는 게 가장 베스트인데 항상 한 얘기지만 난 이제 너희들에 대한 기대치가 별로 높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완벽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잘 생각을 안 해. 그래서 이제 꼼수를 알려줬잖아. 이걸 이제 이해한 대신에 꼼수. 관형사형 전성어미는 얘게 어마럼이라고? 어마럼이야. 그래서 어마럼이기 때문에 얘는 관형사형 전성어미 뒤에는 아무것도 안 와. 그냥 이제 띄어쓰기가 온단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봐봐. 이거를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쉽게 이렇게 합시다. 자, 둘 다 이제 읽는 는이 쓰였어요. 그치? 다음에 시제를 보면 어때? 책을 읽는 사람이 있다랑 책을 읽는다라고 했을 때 시제 둘 다 어때? 둘 다 현재란 말이야. 그치? 근데 하나는 관형사형 전성어미고 하나는 현재 시제 선어말어미야. 이거 구별 어떻게 할까? 윤슬이 둘 중에 뭐가 현재 시제 선어말어미야?
거야 아래 거야? 아래 거야. 어떻게 알았어요? 어? 다 앞에 있어서. 뭐 이제 맞은 걸로 합시다. 그러니까 선어말 어미 같은 경우는 지난 시간에 이제 뭐라고 했냐? 어말 어미 앞에 온다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이제 선어말 어미라면은 뒤에 뭐가 더 붙는다고. 알겠지? 뒤에 어말 어미가 붙어요. 근데 관형사형 전성어미는 어말 어미이기 때문에 뒤에 이런 식으로 띄어쓰기가 와줘야 돼. 알겠지? 이걸로 이제 여러분들이 구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오케이?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이거를 과거, 현재, 미래가 아니라 선어말 어미, 관형사형 어미, 종결 어미로 이제 따로 내가 이제 분류를 좀 해놨어. 보면은 이제 비슷한 형태가 이제 똑같거나 비슷한 애들이 있다고, 그렇죠? 방금 본 이제 선어말 어미 는 하고 그다음에 관형사형 어미 는, 그렇지? 그다음에 과거의 관형사형 어미 니은하고 현재의 관형사형 어미 니은 이런 것들. 근데 이거는 이제 너희가 그동안 한글을 꾸준히 써왔기 때문에 대충 보면은 이게 과거인지 현재인지 구별이 갈 거예요. 알겠지? 아, 요거는 이제 어떤 경우냐면 이런 거야. 먹은 것, 그다음에 예쁜 사람. 이라고 하면은 자 이거 과거야 아니면 현재야? 먹은 것이니까 과거지, 그쵸? 예쁜 사람 하면 과거야 현재야? 현재야. 그런데 이제 보면은 둘 다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쓰였는데 얘도 니은이고 얘도 니은이야. 그쵸? 근데 얘는 과거고 얘는 현재가 된단 말이지. 왜? 이거는 동사고 이건 형용사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괄호치고 써놓은 게 이거야. 괄호치고 현재형, 현재 시에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가 동사는 는이고 형용사는 니은이야. 그리고 과거에서 과거를 나타내는 이제 동사는 니은이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같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니네가 이것까지 외우려면은 머리가 꼬부치기 때문에 지금 너네들 구별했잖아. 이거 과거고 이게 현재다. 그치? 그러니까 이거 이제 형태가 비슷하다. 형태가 이제 똑같은데 이거는 이제 과거가 되고 이거는 이제 동사가 된다. 이거 그냥 보고 알 수 있으면 돼요. 알겠지? 자,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이 좀 외울 때 요거 시제별로 좀 주의해서 좀 외워주면 좋을 것 같다. 알겠지? 자, 여기까지 이해 잘 안 가는 거. 다 이해했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동작상 끝내고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일단 부적 표현 니네 안 들어가는 것 같아. 그치? 이거 제끼자 그러면. 이건 들어가죠? 인용. 그러면 이제 인용 보면은 너네 이제 그 문법 요소 끝이야. 인용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서술형으로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통 이제 직접 인용이라든가 간접 인용을 간접 인용, 직접 인용을 각각 바꾸는 거 이게 이제 되게 많이 나와. 여기 너네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주변 학교 기출을 보더라도 그게 서술형으로 되게 많이 나왔거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걸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뭐 이제 인용 표현하면은 뭐 쉬운 거 아닌가? 그냥 직접 인용은 따옴표 있고 뭐뭐라고, 그 다음에 간접 인용은 따옴표 없고 뭐뭐고, 이거는 이제 그냥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인 거고, 그걸 이제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서 이제 여기 관련된 문제 정답을 맞추냐 못 맞추냐 이렇게 나뉜단 말이야. 알겠죠? 일단 차근차근 보면은 인용 표현이라는 거는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풀어다 쓰는 거, 다른 사람 말을
가져다 쓰는 게 이제 인용이고요. 그래서 인용 표현 같은 경우는 직접 인용하고 간접 인용을 나뉜단 말이지. 자, 직접 인용은 뭐야?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원래 형식과 내용을 유지한 채 인용하는 거. 자, 그래서 큰 따옴표로 그 사람이 한 말을 표시하고 그거를 이제 그대로 가져다 써.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거죠. 이거 라고 쓰는 거. 이 조사가 라고예요, 라고. 알겠지? 그래서 친구가 서점에 가자 이런 식으로 이제 친구가 한 말을 그대로 큰 따옴표 써서 옮겨오면은 여기다가 뒤에 꼭 라고가 붙어야 된다고. 알겠지? 친구가 서점에 가자라고 말했다. 친구가 서점에 가자고 말했다. 이러면 틀려요.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간접 인용. 간접 인용은 내 말로, 자신의 말로 바꿔 쓰는 거. 자신의 말로 바꿔 쓰는 거.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큰 따옴표가 안 쓰이고 친구가 한 말을 나의 말로 바꿔 쓰면서 어미는 이제 고가 와야지, 고. 아, 어미가 아니라 조사가 이제 고가 와야죠. 조사 고. 알겠지? 간접 인용절 다음에는 이제 조사 고. 자, 그리고 이게 중요한 거야. 지시 표현, 높임 표현, 시간 표현, 종렬 표현. 이걸 이제 상황에 맞게끔 적절하게 바꿔 써야 된다. 이거 바꾸는 게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알겠지? 지시 표현, 높임 표현, 시간 표현, 종결 표현 등을 이제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바꿔 써야 된다. 지시 표현은 뭐냐면은 이거야. 여기, 뭐 저기, 뭐 이거, 저거 이런 거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지시 표현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있어. 민지가 이곳에서 하자 라고 말했다. 이걸 이제 간접 인용으로 바꿀 때 있잖아.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민지가 이곳에서 하자고 했다. 이러면 맞아요, 틀려요? 이러면 틀리다는 얘기지. 왜? 민지 입장에서 이곳은 내 입장에서는 이곳이 아니라고. 물리적인 거리가 있잖아. 그치? 그래서 민지 입장에서 이곳은 내 입장에서 뭐가 되는 거야? 말을 할게요. 뭐 그곳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저곳이라고 하든지. 그래서 좀 거리가 느껴지는 말로 바꿔야 돼. 민지가 저곳에서 하자고 했다. 알겠죠? 이런 거 이제 바꿔주는 게 이제 지시 표현, 신경 써주는 거란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이제 예문 만들 때 높임하고 시간 종결은 다 반영을 했는데 지시 표현을 넣는 거를 좀 깜빡해서 여기다가 지금 따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지시 표현, 우리가 주의해줘야 되는 거.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한번 봅시다. 간접 인용으로 바꿀 때는 직접 인용을 단순히 큰 따옴표 빼고 조사, 라고를 고로 바꿔서만 낸 게 아니라 지시 표현, 높임 표현, 시간 표현, 종결 표현 이거를 이제 바꿔야 되는데 봐봐봐. 여기에서 어제 소미가 나에게 아버지 내일 성묘 가세요라고 물었다. 요걸 이제 간접 인용으로 바꾸게 되면 보세요. 어제 소미가 나에게 자 이제 내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야. 어제 소미 입장에서는 아버지 성묘 가냐고 물어보는 게 내일이잖아요. 근데 지금 내 시점에서는 오늘이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 내일이 어떻게 바뀐 거야? 어제 소미 입장에서는 내일이에요. 아버지 성묘가 아닌 게. 근데 내 시점에서는 이제 오늘이기 때문에 내일이 오늘로 바뀐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다음에 성모 가세요라고 물었다. 이거 지금 의문형 종결어미 사용해야겠죠. 여기 지금 의문문이잖아. 그치? 그래서 가세요 라는 의문문이 가느냐 라는 의문형 종결어미로 바뀐 거란 말이지.
지금 그래서 요거 종결 표현하고 그 다음에 시간 표현 보여준 거고 또 이제 소미 입장에서 아버지는 뭐야? 아버지는 높임의 대상이잖아. 그쵸? 그래서 주체 높임 서너 발음이 시를 써서 가세요라고 했어요. 근데 내 입장에서는 나를 높이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 서너 발음이 시를 어떻게 한 거야? 빼버리는 거잖아. 알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거 바꾸는 거 할 때 이거 네 가지 신경 써서 해야 된다. 알겠죠? 아니, 준수야, 팔짱 끼면 팔 부러뜨린다고 했잖아. 까먹었어? 자, 팔짱 끼면은 나도 이제 고등학생을 해봐서 아는데 팔짱 끼면 잠이 잘 와. 명이 앞으로 팔짱 끼는 거잖아. 아, 추워서 그래요? 네, 에어컨 바로 밑에 앉아 있어. 추위 많이 타는 사람들은 그 뭐야 위에 좀 걸칠 것 좀 입고 오세요. 이런 데는 이제 덥다고 지금 알겠지?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서술형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너네가 이제 좀 이따 실제로 연습을 해볼게. 자 봐봐봐. 다음에 이제 인용 표현의 사용 효과를 좀 봅시다. 인용 표현 사용 효과. 자 일단 인용문 썼을 때 사용 효과는 뭐냐면은 전달하는 정보의 출처를 밝힐 수가 있다. 그죠? 이런 효과가 있어요. 자 그래서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냥 월요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출처가 드러나지 않는데 니은과 디귿은 어때? 일단은 요거 니은과 디귿은 요게 직접 인용 간접 인용이잖아. 둘 다 공통적으로 정보의 출처가 명확하게 드러난다라는 효과가 있고요. 특히 직접 인용 같은 경우는 어때? 직접 인용문 사용 효과 요거는 이제 더 생생하게 전달하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까지 알아둡시다. 알겠죠? 자, 직접 인용이랑 간접 인용 둘 다 정보의 출처를 드러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직접 인용문을 사용하면은 더욱 생생하게 전달을 할 수가 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또 인용 표현 주의사항. 자, 간접 인용이 되었는데 라고가 붙는 경우가 있어. 근데 이게 이제 조사라고가 붙은 게 아니라는 거죠. 알겠지? 자, 봐봐. 이런 거거든. 민정이가 진아에게 어서 오라고 말했다. 여기 이제 민정이가 진아에게 어서 와라고 말했다를 간접 인용으로 고치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은 어서 오라고 말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 보고 어서 오라고? 라고는 직접 인용에 붙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 잘못된 거네 라고 하면은 틀리다는 얘기야. 알겠지? 알겠지? 자 그래서 이게 왜 라고가 붙냐면은 아까 전에 우리 간접 인용으로 바꿀 때 주의해야 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종결음이 조심해야 된다라고 그랬잖아. 근데 어서 와가 지금 문장 유형이 뭐야? 어서 와. 명령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간접 인용으로 바꿀 때 명령형 종결어미가 라잖아요. 라. 뭐뭐라. 그래서 여기 라가 붙은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조사가 이제 고만 쓰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알겠지?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영준이가 원준이에게 빨리 먹으라고 말했다. 얘도 뭐야? 빨리 먹어라고 말했다를 고치면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게 명령문이기 때문에 명령형 종결어미 라, 그 다음에 조사, 붙은 형태다. 이렇게 맞아야 된다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은 명령문을 우리가 간접 인용으로 바꿀 때에는 라고 형태가 되는데 이때 조사 라고가 아니라 조사는 고만 붙은 형태다. 라고 너네들이 알아두시면 된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실제로 한번 해봅시다. 이거 한번 해보자, 실제로. 자, 지금 이제 세 개가 있어요, 세 개가. 이거 한번 너네들 직접 붙여봅시다. 자, 신경 써줘야 되는 게 지시 표현. 다음에 지시 표현, 높임 표현, 종결 표현, 시간 표현. 요거 4개 신경 써가면서 하라고 그랬어. 아니, 내가 만들었으니까 뭐 얘들 이제 쓰는 거죠. 응? 어? 왜 펜이 멈춰있지? 자, 요거 고칠 때 이거 4개 신경 써서 하라고 그랬어. 아, 봅시다, 그러면은. 윤서야, 폰 좀 그만해. 나 좀 봐줘. 자, 봐봐. 어떻게 하냐. 일단은 다윤이가 어제까지는 맞아요. 자, 여기까지는 맞는데 이제 얘가 말하는 거를 간접 인용으로 바꿔야 되잖아. 그치? 자, 다윤이가 어제 이곳은이 이제 다윤이 입장에서 이곳이지. 그럼 어떻게 바꿔야 돼? 그곳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모래는이라고 되어 있죠? 모래는 어떻게 고쳐야 돼? 내일은으로 고쳐야겠지. 선생님 댁인데 이게 내 얘기잖아, 그쵸? 나한테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바꿔야겠어? 선생님 댁을. 우리 집에. 그다음 이제 다윤이 입장에서 가는 건데 내 입장에서는 뭐야? 오는 거죠? 우리 집에 온다. 고 나에게 말했다. 이렇게 해야지 100점짜리지. 알겠죠?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 나타나는 게 이제 지식 표현, 그 다음에 시간 표현, 그 다음에 요거 높임 표현. 이거 지금 고쳐준 거야. 종결까지 해가지고. 알겠어요? 저 다음에 우리 배신자 가은이가 얘기를 해요. 어제 저에게 내일은 학원에 계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 봐봐. 요거 저에게랑 말했습니다. 이거 높임 고쳐야 돼요? 고치면 안 돼요? 고치면 안 돼, 그렇지? 이 직접인용, 간접인용 고칠 때는 이거 냅두고 여기 안에 따옴표 있는 말 요것만 이제 바꾸면 된단 말이야. 응? 왜냐하면 지금 이게 어제 저에게 뭐뭐라고 말했습니다라고 하면 뭐야? 지금 내가 말하는 대상이 나보다 높은 대상 아니야? 지금 상대 높임 쓰이고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직접인용을 간접인용이라고 고친다라고 그래서 상대 높임을 바꿀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고쳐야 돼? 가은이가 어제 저에게 자, 어제 나한테 내일은 이라고 했으니까 뭐라고 해야 돼? 오늘은 학원에 있으라가 되어야겠지. 왜? 학원에 계십시오. 요게 이제 존댓말이지만 명령문이잖아. 그러니까 학원에 있으라 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자, 요령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된다는 거. 자, 다음에 이제 요거는 아마 맞춘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고민이 어머니께서 우리 딸은 착하구나 하고 말씀하셨다. 자, 요거 맞춘 사람이 과연 있을까? 자, 그러면은 우리 윤석 한번 말해봅시다. 이거 바꾸면 어떻게 돼요? 고민이 어머니께서 자기 딸이 자기 딸이 뭐? 자기 딸이 착하네? 착하시다는 뭐야? 일단은 그 자기 딸이 나온 시점에서 틀렸어. 자기 딸이 나온 시점에 틀렸어요. 자기는 좀 이제 다르게 했다. 우리 소리가 한번 얘기해 봅시다. 고민이가 착하다고 말씀. 틀렸어요. 아무도 없지? 내 딸.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뭐야? 이게 너네가 이거를 이제 몰라서 그래. 이게 내가 봤을 때 킥인데, 봐봐. 일단은 보민이 어머니께서예요. 그치? 그러니까 보민이 어머니는 높임의 대상이야. 맞죠? 깨서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가 아니라 주격조사 높인 거잖아. 그래서 이제 주체인 보민이 어머니가 높임의 대상이야. 알겠지? 자, 그럼 이렇게 써줘야 돼. 보민이 어머니께서 이거 자기라고 하면 안 돼. 자기 반말이야. 자기. 그러니까 요게 이제 3인칭 제기대명사란 말이야. 이거 높임말이 있어요. 자기를 뭐라고 해야 될 것 같아? 저희 당신이에요, 당신. 당신 딸은 착하다고 말씀하셨다. 이거야. 알겠지? 그래서 니네가 이거 대부분 잘 모른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높임의 대상에서 이제 자기라는 말을 써야 될 때는 자기라는 말이 아니라 당신이란 말을 써야 돼. 당신이란 말을. 응? 그러니까 니네 이제 뭐 선생님이나 뭐 너희 부모님이랑 좀 언쟁이 있다. 언쟁이 있을 때 아니 선생님이 자기가 그래놓고서는 이러면은 이제 그 버르장머리가 없는 거라고. 알겠지? 아니 선생님이 당신 뒤에서 그러셔놓고서 이렇게 하지 맞는 말이지. 알겠죠? 아니 웃을 게 아니라 임마 이거 뭐야 시험에 나오면 애들 다 틀린다고. 잘 봐두란 말이야. 알겠지? 자, 높임의 대상이 이제 자기라는 말이 들어가야 될 경우에는 자기를 당신으로 바꿔줘야 된다.
제기대명사 높이는 이제 당신이에요, 당신. 알겠지? 아니 이제 높임 표현도 배웠기 때문에 이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니란 말이지. 알겠지? 자, 그래서 문법 요소가 끝났어요. 어차피 1-9는 너네 아마 안 들어갈 것 같긴 한데 프린트 보니까 여기서 이제 그것만 알아보면 돼. 1-9 내용을 요약하면 그거야. 뭐냐면은 고유어랑 한자어를 우리가 많이 섞어서 쓰잖아. 고유어 쓸 때도 있고 한자어 쓸 때도 있고. 근데 좀 더 이제 전문적인 내용을 다룰 때는 고유어를 많이 써, 한자어를 많이 써. 한자어를 많이 쓴다는 얘기지. 그쵸? 어떤 그 전문적인 내용을 우리가 다루어야 할 때는 우리 고유어보다는 한자어나 아니면 그 영어 같은 거를 이제 많이 쓴다. 외래어를.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끼리 어떤 그 편한 자리에서 격식 없는 자리에서 대화를 할 때는 일상어를 많이 쓴다. 아니, 고유어를 많이 쓴다. 그 정도 알아두면 돼요. 알겠지? 자, 이렇게 해서 문법 요소 끝났고 다음에 이제 파수꾼을 봅시다. 너네 시험 범위 들었지? 너네 시험 범위 어떻게 나와요? 문법 요소, 파수꾼, 그 다음에 고전문항 8개. 지금 그 8개 중에서 2개가 고전소설하고 고전수필. 우리 다음 시간에 나갈 그 임경업전하고 그 다음에 그 일야구도학이라고 있어. 아니 뭐 왜? 뭐가 문제야? 저희 영상 받았는데. 그래서 니네가 이제 6월 26일이 시험이잖아. 그치? 그래서 아마 진도를 개빨리 뺄 거야 학교에서. 그리고 이제 저번에 시험이 좀 쉬웠어가지고 이번에 좀 많이 어려워질 것 같은데 자꾸 이제 클리닉 빠지고 숙제를 안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아 맞다, 아까 숙제 검사 안 한 사람 쉬는 시간 좀 하자. 좀만 참아봐봐. 진짜 많이. 코 풀어야 된다고? 빨리 갔다. 이거 희곡 설명하고 쉬려고 그랬는데. 봅시다. 자, 일단은 너네들 그 희곡이라는 것부터 먼저 좀 보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파수꾼을 봐야 되거든. 일단은 이제 파수꾼이 희곡인데 희곡의 개념부터 봅시다. 자, 이 뭐냐면은 연극 공연을 위한 대본이야. 연극 공연을 위한 대본. 알겠죠? 자, 그러면은 영화 대본은 뭐라고 그래? 영화 대본은 시나리오라고 해, 시나리오. 희곡은 이제 연극 대본. 자, 그래서 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 관객에게 사건을 직접 보여주는 관례이다. 그래서 여기 이제 소설하고 차이점 물어보는 거 많이 나오는데 소설하고 차이점이 뭐야? 얘는 서술자가 없어요. 그렇지? 오로지 이제 인물의 말과 행동으로만 우리한테 이제 사건을 보여준다. 알겠지? 자, 그래서 실제가 아니라 허구적 사건을 다룬다는 점에서 소설과 같지만 소설처럼 사건을 묘사하거나 서술하지 않고 이거는 서술자가 없기 때문에 사건을 묘사하거나 서술할 수가 없는 거지. 그리고 이제 대사와 행동을 통하여 제시하는 산문문학이다. 알겠죠? 다음에 이제 희곡의 특징을 보면은 자, 이건 이제 무대 상연을 전제로 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영화 시나리오랑 많이 비교가 되는 부분인데 일단은 내용이 너무 길면 안 돼. 왜? 아니 연극이 이제 사람들 앞에다가 불러놓고 무대에서 공연하는 거잖아. 근데 너무 길면 어떻게 돼? 이렇게 서준이처럼 중간에 화장실 가야 되는 사람들 힘들다고. 알겠지? 너무 길면 안 돼요. 내용이 적당히 길어야 돼. 그래서 영화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반제장 반년이네. 반제장 보면 이제 런타임이 막 3시간 넘어가고 그런단 말이야. 근데 영화 같은 경우는 어때요? 잠깐 뭐 일시정지하고 뭐 볼일 볼 수 있는 거고. 근데 연극이 안 된다고. 그래서 연극은 보통 아무리 길어봤자 2시간이다. 그리고 연극 같은 경우에는 뭐 1막 2막으로 나눠가지고 중간에 화장실도 갈 수 있게 해주고 막 이런다고. 알겠지?
다음 이제 공간적 제약, 무대에서 공연할 수 있는 것이어야 돼요. 너네 그 영화 중에서 어벤져스 본 사람 있어? 어벤져스? 어벤져스. 어벤져스 보면은 그거 무대에서 연극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뭐 타노스 손가락 튀기니까 다 뒤지는 거를 무대에서 어떻게 하냐. 그치? 그래서 공간적 제약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중요한 거야. 요거 이제 너희 교과서랑 너희 프린트에도 있는 말인데 요거 현재화하여 표현합니다. 과거의 사건을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건인 것처럼 현재화하여 표현한다. 알겠죠? 그러니까 소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과거 사건을 다룰 때는 서술할 때 과거 시제 선어가 쓰잖아. 뭐 그는 뭐뭐뭐 했다, 뭐뭐뭐 했다 이런 식으로, 그치? 근데 이제 희곡 같은 경우 그런 거 없어요. 다 현재화해서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뭐야? 자 이거는 이제 니네들 문학 문제 풀 때도 마찬가지인데 뭐 현재형 어미를 사용한다, 뭐 현재화에 표현한다 이런 말 있으면은 이제 무조건 나오는 게 생동감, 현장감 이런 게 이제 나오게 된다고. 알겠죠? 자 이런 효과가 있다라는 거. 다음에 뭐 막과장으로 구분되며 극적 관습이 존재한다. 이런 거 봐도 시간 되고 그다음 이제 구성 요소 봅시다. 야, 좀만 힘내봐봐. 여기까지만 보고 쉴 거야. 자 이제 희곡에는 해설이라는 게 있고 대사라는 게 있어요. 해설하고 대사. 해설은 이제 희곡의 맨 처음에 나오는 부분, 그래서 등장인물, 장소, 무대 장치, 배경 같은 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건데 일단은 너희 교과서 수업 부분에는 해설이 없어. 왜냐면은 니네는 지금 희곡을 처음부터 다루고 있는 게 아니라 니네 이제 공부해봐서 알겠지만 요거 중간부터 나오잖아. 그렇죠? 그래서 해설 나오는 부분은 없어요. 일단은. 그 다음에 이제 대사는 이제 등장인물이 하는 말인데 여기에서 이제 너희가 대화, 독백, 방백, 특히 요 방백이라는 거 요거 개념을 좀 알아둬야겠지. 대화랑 독백은 뭔지 알죠? 당연히 알겠지. 대화는 이제 등장인물들끼리 서로 주고받는 말이고 독백은 혼잣말이야. 그럼 방백은 뭐냐? 방백은 뭐냐면은 여기 관객에게는 들리나 상대방에게는 들리지 않는 것. 그래서 이제 소설로 따지면은 인물의 속마음을 드러내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알겠지? 그래서 소설은 이제 글로 이제 작은 따옴표 쓰고 그 인물의 속마음을 그대로 우리한테 보여줄 수가 있잖아. 근데 희곡은 그게 안 된다고. 그래서 활용하는 방식이 바로 이 방백이에요. 그 연극 본 사람, 연극 안 본 사람 없지? 어릴 때 연극 다 보지 않나? 보면은 이제 막 그런 거 있잖아. 여기 배우들이 지네들끼리 연기하다 말고 이제 너희한테 막 어린이 여러분 혹시 사슴이 어디로 도망갔는지 못 보셨나요? 그러면은 이제 너네들이 네! 막 이렇게 막 대답하고 알겠지? 관객한테만 이제 들리는 거. 이게 방백이라고 방백. 알겠어요? 됐고 그다음에 이제 지시문이라는 게 있어. 지시문은 이제 행동 지시문이랑 이제 무대 지시문으로 나뉩니다. 행동 지시문은 이제 이게 아까 전에 뭐라고 했냐면 희곡이 무대 위에 공연을 전제로 한 거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무대 위에서 니네가 연기를 할 때 어떠한 식으로 동작을 해라. 말투, 심리를 이렇게 해라. 이게 행동 지시문. 그다음에 무대 지시문은 이제 지금 얘네가 말을 하고 있는 시점, 행동하는 시점에 어떠한 이제 시공간적 배경이 나타나는지 이런 거 보여줄 게 무대 지시문이야. 이건 실제로 한번 보여줄게. 여기 봐봐. 행동 지시문이 뭐냐면은 이런 거. 자, 네가 이 대사를 칠 때는 이런 식으로 음식 담긴 접시를 달게 내밀면서 이러이러한 말을 쳐야 된다. 이런 게 이제 행동 지시문. 알겠지? 자, 그럼 무대 지시문은 뭐냐면은 무대 지시문 뭐냐? 무대 지시문 좀 뒤쪽에 있나? 이거 바람 부는 소리가 거칠게 들려온다. 이런 게 이제 무대 지시문. 알겠지? 그래서 이제 너네가 이제 좀 이따 이거 볼 건데 여기에서는 이제 대사, 그 다음에 행동 지시문, 그 다음에 이제 무대 지시문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면 돼요. 알겠지? 해설은 이제 맨 앞에 나오는 건데 지금 요게 중간부터 삽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설은 없고. 자,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새롭게 알게 된 개념이 방백, 그 다음에 이제 지시문이라는 거야. 알겠죠? 다음에 요 내용 요소 이건 특별히 볼 필요 없고 희곡의 구성단이 이것도 이제 빠져 있으니까 됐고요. 오케이. 좀만 쉬다가 이제 40분 나갑시다.